영향을요,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거를 실천하기 전에 이제 좀 지식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은요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딱 완성이 돼서 그냥 탑에 딱 넣어 있지만은 과학은 그 탑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그 진리가 이제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딱 믿음으로 삼고 뭐 의심 없이 그것을 순종하면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진짜가 이제 많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 밝혀졌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예? 이제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나눌게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일은 이 사회에서 이거는 이제 이 교회나 이 종교나 이 성경 이런 건 떠난 이야기예요. 이 사회에서 지금 알고 있는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을 또 실천하게 하는 이 국가 시책으로 실천하게 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하는 거, 이 사회에서 하는 거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이건 정말 중요하고 실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예? 그럼 이제 하산하셔도 돼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그 전부터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문제 하나 풀어보실래요? 내용이 아시죠? 질문이 뭐예요? 다음 중 네 가지 중에서 올바른 음식 습관이 이제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영양이 아주 많은 음식을 선택한다. 2. 몸에 필요한 영양이 있는 음식을 선택한다. 3번은 위에 두 개가 답이 아니다. 답이다. 4번은 둘 다 답이 아니다. 자, 네 개 중에 어떤 거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손 들어보세요. 3번. 1번 손 들어보세요. 현명하시네. 3번. 예, 한 분. 4번. 예. 제가 원하는 답은 2번이에요. 예. 몸에 필요한 영양이 있는 식품을 선택한다. 그러니까는 필요한 정도만 택하시면 돼요. 더 많이 택하시면은 그게 해가 돼요. 그 음식도 우리가 여태 참 좋은 거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는 이제 훨씬 더 성숙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것도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고려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좀 더 성숙한 그런 이 건강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틀리셔도 그냥 괜찮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나왔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주시면서 얼마를 퍼오라 그랬어요? 1인당 가족 수 1인당 한 오멜. 한 오멜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 대. 그러니까는 5 식구면은 5대 퍼오면 되는 거예요. 긁어서 모아서 퍼오면 되고.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신통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많이 퍼오 보니까는 그게 어떻게 돼요? 벌레가 나서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모자라게 가져왔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배가 고프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원하신 거겠어요?
예, 그죠? 그렇게 먹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라. 예? 더 신통한 거는 금요일에 퍼온 거는 토요일이 지나도 어떻게 돼요?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퍼먹지 말고 하루는 뭐 해라? 쉬어라. 이러니 음식이 얼마나 좋은 교육 교재예요. 예? 그죠? 이것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퍼와요. 지금 미국만 해도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빈부격차가 정말 심한 문제예요. 그죠? 이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부자들 있잖아요. 그 부자들 몇 명이요? 손가락 몇 명? 10개도 아니고 손가락 몇 명이요? 미국 전체에서 제일 바닥에서 50%요.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반이 가지고 있는 그 수입보다요, 그 3명이 가지고 있는 수입이 더 커요. 재산이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이 원칙으로 보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그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요. 예. 이제 쭉 이제 가면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 하나님이 음식에 대한 그 원칙을 주신 것은 아주 선명합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워낙 뭐 깔끔하고 간결하니까는 누가 뭐 거기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요, 포로로서 목숨을 걸고 유지하고자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채식하고 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니 그것을 담당하는 관리가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야, 네가 결국 목숨 걸은 게 그래 이것 때문에 목숨 걸었냐? 그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지,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어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채식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를 이제 한번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 식물성 식품하고요, 이 동물성 식품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보시다시피 동물성 식품이요, 영양은 훨씬 많아요. 예? 영양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는 영양이 훨씬 많으니까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먹어요? 딱 정량이 되면 딱 스톱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지에 오르셨어요? 그런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저부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먹어요? 배가 부를 때까지 먹죠. 그죠? 그런데 배가 부를 때까지 식물성 식품을 먹는 경우하고 배가 부를 때까지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경우가 더 우리가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요? 당연히 동물성 식품으로 배를 채우면은 영양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많이 먹는 게 뭐 좋진 않지만 하나님은 뭐를 아세요? 이 인간들이 죄악을 짓고 자기 멋대로 먹을 걸 또 예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먹더라도 뭐를 먹으면요, 식물성 식품으로 배를 채우면 그래도 뭐하다? 그래도 좀 안전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물성 식품을 먹었을 때 가장 큰 이게 이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 뭐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그 이점 뭐냐면은 영양의 섭취가 필요한 정도만 흡수를 한다. 그러니까는 여분의 많은 양의 영양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식물성 식품을 먹으면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얼마나 많아요. 그다음 필요한 섬유소는 오히려 동물성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왜 탄수화물이 동물성 탄수화물은 식물성 탄수화물에 비해서 이렇게 더 영향이 많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 식물성 탄수화물은 동물성 탄수화물이나 다 쪼개지면 다 똑같은 뭐가 되냐면 포도당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뭐 동물성 포도당은 뭐 어떤 특별하게 뭐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구조 단위는 다 똑같아요. 예? 그 글루코스라는 포도당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글루코스라는 이 단위, 그 예를 들어서 이 집의 벽돌 같은 그 정말 그 단위요, 가장 짧은 작은 단위, 그 단위가 어떻게 연결했느냐는 그 연결 결합 정도가 달라요. 보시다시피 이 식물성은요, 식물성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일렬로 쭉 있어요. 일렬로 이렇게 쭉 있어요. 네? 일렬로 쭉 있는데 동물성 이 탄수화물은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이렇게 가지를 쳐 있어요. 맨 아래요. 가지를 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좁은 공간에 더 압축을 시켜서 놓을 수 있는 게 어떤 구조예요? 식물성 구조예요? 동물성 구조예요? 좁은 구조 안에 더 아주 빽빽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가요. 식물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서 긴 줄을 가지고 이런 조그만 그 상자에다 집어넣는 게 싶어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있는 것을 집어넣는 게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요? 이 식물성 이거 이렇게 긴 줄을 이 상자에다 집어넣으려면 빈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많이 담지를 못해요. 근데 나뭇가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거는 압축해서 더 담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담겨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은 우리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에? 움직이는데 식물은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식물은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식물은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는 지멋대로 뚝쭉쭉 자라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어떻게 돼요? 지멋대로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나면 좋겠어요? 동물이 무게가 늘어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조금만 살이 쪄도 걸어가는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부피가 일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압축을 해서 그렇게 보관을 하도록 만들어서 똑같은 탄수화물이라 하더라도요. 동물은 이렇게 가지를 쳐서 좁은 공간에 압축을 해놓고 식물은 뭐 그럴 공간에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쭉쭉 그냥 맘대로 자라라고 이렇게 쭉쭉 뻗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식물성 탄수화물하고 동물성 탄수화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게 더 같은 단위 안에, 같은 상자 안에 뭐가 더 가볍게 덜 들어있는 거예요? 식물성 탄수화물이 덜 들어있으니까는 식물성을 먹으면 우리가 비만 걸릴 확률이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지는 거죠. 그건 과학이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원칙이. 그러니까는 동물성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아주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입맛에는 더 달겠어요? 덜 달겠어요? 당연히 동물성 탄수화물은 더 달아요. 왜냐면 아주 압축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압축을 생각이 안 나시면요. 여러분들 사탕수수 있잖아요. 사탕수수가 뭐를 만들어요? 설탕이죠. 그 설탕을 만드는 그 사탕수수를 한번 이렇게 씹어 보셨어요? 그 씹어 보신 거랑 설탕을 숟갈로 퍼먹은 거랑 어떤 게 더 달아요? 당연히 설탕 퍼먹으면 더 달죠. 그 왜 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사탕수수를 압축한 게 설탕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동물성 탄수화물도 압축이 됐으니까는 그거를 먹으면 당연히 더 달죠. 그러니까 더 입에 땡기는 거죠. 그런데 입에 땡기는 것은 건강에 좋다 안 좋다?
보시다시피 최소한 이거는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적절한 영양 정도면 충분하지 고농축 영양을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아, 참 벌써 우리가 그 진리를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시간을 공부하시면은 여러분이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어떻게 건강 생활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올라세요. 그러시면 된 거잖아요. 그럼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탄수화물은 동물성 탄수화물, 식물성 탄수화물이 있는데 무엇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이 나와요. 지방은 어떤 지방이 있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름이요. 예? 지금 이 온도에서 액체로 이렇게 흘러다니는 기름의 지방이 있고요. 또 무슨 지방이 있어요? 이렇게 고체로 딱딱한 지방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게 식물성 지방의 주로 대표예요? 이 딱딱한 거에 이렇게 흘러가는 물체예요. 액체예요. 액체죠. 그죠? 식물성은 기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오른편 보면은 이 기름인데 동물성은 이렇게 딱딱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요, 과학자들이 더 쪼개봤어요. 이 식물성 기름하고 동물성 기름을 더 쪼개보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식물성 기름은 이렇게 각이 생겼어요. 이렇게 각이요. 이렇게 각이 생기고 동물성 지방은 이렇게 그냥 쭉 뻗어버렸어요. 이렇게 쭉 뻗어버렸는데 이거를 보시다시피 이 구조가요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 속에 이렇게 보시면 요거 이중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식물성 결합은 이중결합이 되면 얘가 이렇게 곧장 가다 이렇게 꺾여버려요. 그래서 꺾어버리니까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각이 진 것들은 이 상자 안에 병 안에 많이 담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또 일직선으로 된 게 이렇게 많이 담기겠어요? 이건 여러분 뭐를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이런 장작 있잖아요. 장작이 아주 곧바로 이렇게 뜬 장작을 이렇게 잘 쌓아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쌓아 놓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격가지로 된 장작을 여러분 쌓아 보세요. 그게 제대로 잘 쌓이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식물성 기름하고 동물성 기름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가벼워요? 식물성 기름이 가볍죠.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이 가벼운 거는 이 방 안에 이 상온 온도에서 이렇게 액체로 흐르고 동물성은 아직 압축이 되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이게 고체가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구조적으로 이 동물성 기름은요 보시다시피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지 이렇게 이중 결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중 결합이 되어 있지 않는데 동물은 여러분들도 동물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지방은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지방이요. 뭐 배가 나온다 뭐 이런 거. 그런 지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계라고 하잖아요. 그런 비계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물성은 이렇게 불포화 지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꺾이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몸에서 못 만드는 것은 밖에서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굳이 여러분이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밖에서 공급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밖에서 안 줘도 내가 만들어 쓰는데 그런데 이 식물성에 나오는 이 이중결합 이 구조는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고 그것은 어디에만 존재해요? 식물에만 존재하니까 우리가 뭐는 최소한 먹어야겠어요? 식물성 기름은 먹어야겠죠. 예? 식물성 기름은 먹어야 되는데 뭐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동물성 지방은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만드니까. 예? 만드니까요. 예. 그러면은
참 우리가 기름 이제 지방 아까는 탄수화물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지방 이 시간에 우리가 지방에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것을 섭취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는 이 기름은 어디에 있다고요? 식물성에 있다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고체인 이 지방을 우리가 먹으면은 사람들 먹잖아요. 뭐 저도 뭐 가끔 먹지만은 그 먹으면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걸 먹으면은 이게 우리 혈액을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갈 때까지는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갈 때까지 돌아다니는데 이건 고체니까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돼? 이게 좁은 혈관에 가다가는 좁은 혈관에 어떻게 되겠어요? 막혀버리죠. 그래서 이 solid fat를 이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동물성 있는 지방을 먹으면은 우리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좁아지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동맥경화라고 하죠. 이 동맥경화가 여러분 이 심장의 혈관을 공급해주는 이 관상동맥에 생기면은 무슨 일이 발생해요? 예. 심장에 가는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협심증이 되고 더 심해지면은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뇌혈관에서 가면은 뇌경색이 일어나고 터지면 뇌출혈이 터지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름을 먹더라도 어떤 기름을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불포화 지방이 있는 기름을 먹어야겠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지방 중에서는 우리가 요새는 이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참 이 사람들이 참 자연을요 어떻게 하다 보면 하여튼 꼭 문제가 발생해요. 예? 사람들이 이 지방을 가지고요 이 지방을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이제 했냐면요 이렇게 식물성 지방으로 이렇게 두면은 결국 이게 뭐가 돼요? 지방이 이 식물성 기름이 산패가 된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오래되면은 이 식물성 기름이 맛이 변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걸 산패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는 기름을 많이 쓰는 식당이나 이런 산업이나 공장에서는 이거 못 쓰잖아요.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기름 오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과학자들이 이 기름을요, 요렇게 약간 바꿔요. 약간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이드로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기름을요, 이 식물성 기름에다 불을 떼요. 그럼 열을 가하면은 요렇게 좀 딱딱해져요. 그러면은 상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상할 걱정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물성 기름이 원래는 이런 구조였는데요. 이 옆에 위에 있는 이런 구조였는데 불을 떼서 가열을 하다 보니까는 그 식물성 기름이 이런 구조로 바뀌어요. 단지 구조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안전한 구조겠어요? 위에 있는 구조가 안전해요? 아래에 있는 구조가 안전해요? 결합적으로. 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서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을 이렇게 쪼개면 대칭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쪼개보세요. 여러분 대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얘는 이렇게 쪼개면 대칭이 돼야 안 돼요? 대칭 되잖아요. 포개 볼 수 있잖아요. 쪼개진 다음 거를 이렇게 포개면. 이렇게 쪼개면 대칭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이렇게 쪼개면 대칭이 되죠? 좌우로? 근데 이렇게 쪼개보세요. 그럼 대칭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불안정한 거예요. 그런데
불안정한 구조가 어디에 많냐면 식물성 기름에 많아요. 근데 불안정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화학적으로요. 금방 쪼개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식물성 지방은요, 식물성 기름은 여러분 몸에 들어가면 금방 분해돼서 없어져요. 그런데 이 지방은 안정하니까, 화학적으로 안정하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게 쪼개지겠어요? 안 쪼개지겠어요? 안 쪼개지고 축적이 돼요. 그게 그래서 뭐가 돼요? 비만이 되고 더 동맥경화를 훨씬 많이 일으키려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 식물성 지방을 이제 어떻게 가공을 해가지고 오래 써먹으려고요. 예? 유효기간을 오래 늘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이 훨씬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먹더라도 이제 무슨 기름을 먹어야겠어요? 그냥 자연산, 예? 자연산, 예, 식물성 기름을 이제 먹어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이 트랜스 지방이 하도 나오니까 이제 뭐 심지어 뭐 식품에도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no trans fat. 예? 심지어 뭐 가게나 뭐 식당에서도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no trans fat. 예? 얼마나 믿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무슨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이것도 지방이잖아요. 콜레스테롤요.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콜레스테롤은 또 이제 일단은 콜레스테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물에 있어요? 식물에 있어요? 동물에만 있어요. 예? 동물에만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동물은 뭐를 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이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이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식물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어요. 참 신통하죠? 그러면은 이 콜레스테롤을 왜 사람이 이렇게 먹기 좋아해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나 뭐 기름이나 왜 이런 걸 먹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방의 기름에 무슨 맛인가 하는데 우유를 마시는데 탈지 우유를 한번 마셔보세요. 그거 맛 있어요? 정말 맛없어요. 그죠? 네, 저도 우유를 안 마시는데 맛은 봤어요. 아유, 그걸 어떻게 먹어요? 지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게 맛이 달라요. 콜레스테롤은요, 아주 그냥 음식을 바삭바삭하게 해요. 네? 바삭바삭한 음식은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 콜레스테롤은 구조가 있나? 구조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구조가 없네요. 이 콜레스테롤 구조는요, 이거 화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딱 각이 져가지고 육각형 딱 각이 져가지고 이건 딱 분해가 안 되게 그건 안 되라고 만든 구조예요. 예? 그건 조물주가 이 콜레스테롤은 부러지지 않고 분해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왜요? 콜레스테롤은 동물에 있는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보시다시피 동물 세포막에 존재해요. 그러니까는 이 세포막이 여러분 울타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울타리가 어때야 안전해요? 울타리가 튼튼해야 안전한 거죠. 그죠? 세포막도 세포의 울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뭐 이렇게 흐물흐물하면 안 되잖아요. 흐물흐물하지 말고 견고해지라고 집어넣은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그거는 아주 딱딱하고 부러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걸로 만든 거예요. 울타리 재료로요. 우리 몸의 울타리 재료로. 그 대신 그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드니까는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서 공급을 하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콜레스테롤.
이 공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으면 이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데까지 피를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 도중에 이게 견고하고 딱딱하니까 혈관에 그냥 축적이 돼서 혈관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흡수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정말 이 창조를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창조했어요?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대신 콜레스테롤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식물은 자기의 세포를 어떻게 단단하게 해요? 식물은 이 세포막 밖에 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벽이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주 정교하게 오른 날줄 C줄로 짜가지고 만든 게 세포벽이라 식물은 콜레스테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껏 드셔도 콜레스테롤에 의한 뭐 동맥경화나 이런 거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다니엘이 채소를 먹게 하고 물만 마시게 해주세요 한 게 어떻게 좀 이해가 가세요? 그죠? 예? 그 아주 심오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 다니엘이 채소만 먹게 해주세요 한 그것은 정말 무슨 말의 표현이냐면은 내 몸에 유익한 것 좀 먹게 해주세요. 그 내용이잖아요. 공부를 해보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 레위기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또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또 먹는 걸로 또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동물을 잡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만 죄로 태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니까. 네. 이제 읽어볼까요?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뭐는 먹지 말라고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요? 그 여호와 건데 참 여호와는 뭐를 받으세요? 이렇게 인간에게 필요 없는 걸 받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가면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그 고에서 동물에게 가서 그 동물이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를 그렇게 태워서 참 하늘로 올라가는데 죄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이 기름의 지방, 비계.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고 남는 건 이제 뭐예요? 그 고기를 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고기를 먹더라도 너네가 무언은 먹지 마라. 피하고 기름은 먹지 마라. 왜? 좋지 않으니까요. 그 참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뭐를 공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세요. 예? 당신의 백성에게 불리한 거는 본인이 취하시고 유리한 거는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불리하고 아주 위험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챙겨가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세 번째로 이 단백질을 이제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여러분들이 이 식물과 동물을 비교해 보니까는 어느 게 더 단백질이 많아요? 식물이 단백질이 많아요? 동물이 단백질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단백 식품을 먹자. 이제 이렇게 많이 뭐 광고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면면이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은 영양이 많다고 해서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 몸에 그만큼 어떻게 해요? 부담이 가는 거예요. 민첩하지 않고 기민하지 않고 둔할 거 아니에요. 막 여러분들 짐을 잔뜩 싣고 한번 뭐 짐 수레를 끌어보세요. 그게 쉽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해요? 가뿐하게, 가뿐한 자세로 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백질도 우리 몸에 어느 정도요? 필요한 정도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보다 더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식물성을 보면은 보통 한 몇 %예요? 한 10% 정도 돼요. 그죠? 동물성을 보니까 몇 %예요? 30%. 여기 평균 내보세요. 한 3배, 4배 많은 거예요. 영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일단은 이제 그거는 잠깐 접어두시고요. 이 단백질의 역할을 한번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여태 공부한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주로 뭐로 쓰여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뭐로 쓰여요? 여러분이 운동할 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 만들어낼 때 필요한 게 이 탄수화물이에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세포막도 만들고 그러지만은 이 지방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에너지예요. 근데 단백질은요,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뭐를 위해서요? 보시다시피 보세요. 단백질은 뭐를 만들어요? 이렇게 효소도 만들고, 이 항체도 만들고, 이 저장하는 것도 만들고, 뭐 움직이는 것도 만들고, 또 뭐 호르몬도 만들고, 이 스트럭처, 우리 뭐 구조도 만들고요. 하여튼 우리 몸에 만드는 구조가 뭐예요? 재료가 뭐예요? 우리 몸의 재료가 단백질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 뭐예요? 이것도 단백질이에요. 이 가죽도 이 가죽도 단백질이에요. 이 뼈도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이 피도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손톱도 뭐예요? 다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구조를 만드는 데 뭐가 필요해요?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 단백질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중요하긴 중요한데 단백질은 뭐는 아니다. 우리 몸에 써서 태우는 연료는 아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는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운이 없고 그러면은 내 힘이 없으니까 뭐가 부족하다.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이 몸에 좀 기운이 나고 활력이 나는 것 같다. 그거는 영양학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정말 힘이 없으면 뭐를 먹어야겠어요? 탄수화물을 먹어야죠. 지방을 먹든지 그래야 든든해지는 거죠. 뭐 힘이 없고 활력을 위해서 단백질을 먹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단백질은 성장하는 아이들이 크기 위해서 먹는다. 그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성장하는 아이들이 필요한 단백질도 뭐엔 충분하다? 식물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왜 그거를 이제 그러느냐를 이제 이 슬라이드가 보여줘요. 왜냐면요, 단백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구조의 재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라고 그랬잖아요. 이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으면은 뭐를 부산물이 나오냐면요, 이거 암모니아라는 게 나와요. 이거요. 메뉴 이거요. 암모니아라는 게 나와요. 암모니아는 여러분들 산 알칼리 아시죠? 그죠? 뭐가 산이에요? 식초가 산이잖아요. 이 암모니아는 식초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알칼리예요.
그러니까는 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결국 분해가 돼가지고 뭐가 돼요? 암모니아가 돼요. 우리 몸이 그래서 알칼리로 돼요. 그럼 알칼리가 되니까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딱 그 부위마다 그 최적의 그 산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피는 뭐 7.4, 뭐 약 알칼리라고 하는데 피는 7.4 딱 유지해야 돼요. 소변은 산성이라 해야 돼요. pH 5.0 이거 아주 강산성이에요. 그 다음에 뭐 뇌척수에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산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 알칼리가 확 들어가면은 이 산도가 깨져버리면요 아무 짓도 못해요. 왜냐하면 효소는 그 일정한 산도가 유지돼야 그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산도가 유지 안 되면은 모든 효소가 그냥 스탑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뭐를 많이 먹으면요. 쓸데없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그것이 분해가 되면은 이런 암모니아라는 아주 독성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그래도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내보내죠. 근데 암모니아는 독성이니까는 가다가 주위를 다 죽여버리니까는 그거를 무독성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무독성이 뭐로 되냐면은 그게 우리 몸에서는 우리 포유류 우리 동물에서는 이 요소가 어디 나와요? 여러분 뭐 하면 요소가 나와요? 요소는 어디로 빠져요? 요소 소변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혹시 그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기름진 그 정말 음식을 잘 잡수시고 났을 때 한번 소변을 보셨을 때 그 냄새 맡아 보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찌린내요. 찌린내는 언제 그게 더 심하게 나요? 채소 먹었을 때가 아니라 동물성 식품 먹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소변을 보시면은 그 냄새가 더 진해요. 왜요? 동물성에는 뭐가 많으니까? 단백질이 많으니까 그 단백질을 다 쪼개서 분해를 해서 나오는 이 암모니아를 통해서 요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는 냄새가 훨씬 더 찌린내가 많이 나요. 그 찌린내 날 때까지 여러분 몸은 아주 고난을 겪어요. 왜요? 이거 요소를 만드는데 암모니아에서 요소를 만드는데 그거 공짜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뭐가 필요해요? ATP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ATP는 그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여기다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야 할 그 에너지가 쓸데없이 부산물 청소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서 아주 집이 막 어지러워졌어요. 그 뭐 가구도 부서지고 막 깨지고 막 이랬으면은 요새는 여기도 쓰레기 그냥 공짜로 안 가져가잖아요. 더 쓰레기가 많으면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내죠. 그죠? 마찬가지에 우리 몸도 그런 거예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면은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러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소모를 많이 해요. 그와 반해서 탄수화물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써도 물론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그거는 이렇게 독성인 부산물은 안 만들어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건 아주 좋은 연료예요. 단지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 단백질은요, 우리가 결국은 적절히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시다시피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뭐를 만드니까? 이 부산물, 독성인 부산물을 많이 만드니까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섭취를 우리가 줄여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은 정상이니까 괜찮은데 환자들, 어떤 환자요? 간이 안 좋은 환자들, 콩팥이 안 좋은 환자들은 그런 환자들에게 단백질 많이 주면은 대번 못 견뎌요. 그럼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또 우리가 실험은 할 수 없으니까는 그렇지만은 간이 안 좋은 환자는 왜 이 단백질을 좀 안 줬냐면은 간 자체가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들어요. 간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드니까는
간의 기능이 좋으면은 그래도 잘 버티는데 간 기능이 안 좋으면은 암모니아가 요소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암모니아가 전신을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간암 환자들은 이렇게 성격이 변화된다고 그래요. 그 주위에서 간암 환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아주 양같이 순한 환자도 간암이 걸리면은 이 환자가 성격이 아주 급하고 포악해지고 표독스럽고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전혀 그 전에 보던 성질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그 환자 잘못이 아니에요. 그 환자가 암모니아가 우리 몸에 이 뇌세포에 쌓이면은 그렇게 이 뇌세포가 건강을 잃어버리니까는 이렇게 이상한 성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콩팥이 안 좋으면은 신부전시에는 왜 그래요? 콩팥은 어떻게 돼요? 이 요소를 빼내는 거잖아요. 근데 요소가 콩팥이 안 좋아서 요소가 밖에 나가지 않으면 요소가 우리 몸에 쌓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요소가 쌓이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우리 몸이 붓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단지 뭐 때문에 일어나요? 단백질을 오버테이크 할 때요. 예? 과량 섭취할 때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음식 조절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음식을 이제 영양분별로 음식을 우리가 많이 흡수했을 때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질환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겠어요? 비만, 고혈압, 당뇨. 비만이면 당연히 고혈압, 당뇨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고혈압도 돼요. 왜? 일단 이제 보시고요. 나중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섬유질. 섬유질이 부족하면은 섬유질은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식물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동물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예, 이 섬유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대변을 잘 굳게 해가지고 대변이 창자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그냥 빨리 빼버려요. 그러니까는 대변을 자주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변을 자주 본다는 말이에요. 대변에는 좋은 것만 있겠어요, 여러분? 좋은 거면 왜 대변에 있겠어요?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겠죠. 그건 나쁜 것만 있는데 나쁜 게 우리 대장에 오래 쌓이면 좋겠냐고요. 안 좋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빼내는 게 좋은데 그렇게 빨리빨리 빼내는 게 뭐라고요? 섬유소요. 그러니까는 섬유질이 많은 걸 먹으면 식물성을 많이 먹으면은 그만큼 대장이 이롭겠죠. 근데 그 반대로 섬유소 섭취를 안 하는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은 그만큼 대장에 부담이 가고 그래서 아주 심하면은 이렇게 대장암 또 이렇게 다이버티큘로시스는 이 대장이요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그 대변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 게 생기고 또 못도 생겨요. 이렇게 빨리 빼내지 않으면요. 혹시 치질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치질 많아요. 거의 50% 이상의 치질이에요. 여기 계신 반은 치질이에요. 예. 뭐 저도 있고요. 예. 그런데 치질에 어떤 경우가 더 심해지냐면은 그거는 대변이 나가지 않고 쌓여 있는 경우는 더 치질 증세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뭐를 먹으면 더 치질 증세가 심해지겠어요?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은 훨씬 치질 증세가 심해지겠죠. 그 반대로 식물성 식품을 먹어서 대변을 빨리빨리 빼낼 수 있으면은 그만큼 치질 증세는 줄어들고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어떤 식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증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뭐 비만이 될 테고 비만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은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혈관에 쌓여가지고 혈관에 공간을 적게 하니까는 동맥경화가 되고 혈관이 좁아지면은 뭐가 발생하고요?
고혈압이 되고, 고혈압이 되면은 고혈압이 뇌혈관에서 터지면은 중풍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과연 섭취를 하면요. 이거는 요새 이렇게 알레르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것이 영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들, 자가 면역 질환 뭐 면역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이 면역이라는 건 뭐를 연구하냐면요. 우리 몸과 이 바깥에 있는 이 병균들과의 싸움을 이렇게 연구하는 게 면역이에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잘못된 것을 항원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몸에서 만드는 것을 항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원과 항체 사이의 싸움을 연구하는 게 면역학인데, 이 단백질을 먹으면은 이 항원 기능에, 그러니까 적군의 능력이 더 증가되고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드는 이 기능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군끼리 싸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도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발생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다발성 경화증, 뭐 췌장염, 엄청 많은 게 자가 면역 질환인데 동물성 식품을 먹을 때 확실히 자가 면역 질환이 훨씬 많이 일어나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잘못 복용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주장하시는 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건 정답이에요. 예? 어떤 경우에 닥친다 하더라도 적절히, 예? 그러니까 고영양식품이 이렇게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넘었나요? 아니면 끝내야 되나요? 끝내야 되죠.